안녕하세요. 코드 프롬 19입니다. 오늘 영상은 특별하게 100일을 맞이해서 한국어로 찍어보려고 하고 있습니다. 영상을 시작하기 앞서 저희 후배인 예준이와 영은이한테 너무 고맙다는 얘기를 전하고 싶은데요. 오늘 연구실에 이렇게 들어와 보니까 편지와 완강까지 준비해가지고 제 100일을 이렇게 축하해주게 되었는데 사실 저 혼자 하는 챌린지이고 아직까지 영상으로서 많이 보여준 게 없지만 그럼에도 이렇게 응원해주고 제가 하고 있는 이런 것들을 많이 지지해주는 사람들이 있어서 너무 행복한 것 같습니다. 그리고 영은이와 예준이한테 너무 고맙다는 얘기 전하고 싶습니다. 그러면 오늘 영상을 시작해 보도록 합시다. 드디어 어제부터 어, Reservoir Resampling for Real-Time Ray Tracing이라는 논문을 읽기 시작했는데요. 한국에 잘 알려진 바로는 리스틸이라는 알고리즘으로 알려져 있고 레이트레이싱에서 라이트 시뮬레이션을 할 때 이 샘플링을 어떻게 하면 효과적으로 할 수 있을까에 대한 그 방법을 연구하고 그것에 대한 소개가 적혀져 있는 논문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그 리스틸이 처음 소개된 논문이고 저 또한 이 부분에 대해서 알고 싶은 분이 매우 많은데 사실 어, 샘플링 알고리즘 자체 말고도 이 레이의 투과 현상을 수식적으로 모델링한 BSDF나 뭐 더 까다로운 BLDF라든지 렌더링과 관련된 다른 지식들도 꽤 많이 담겨 있기 때문에 처음에 이제 봤을 때는 살짝 이해하는 게 그렇게 쉽지 않았습니다. 아직 저도 인트로덕션까지 읽지 못했는데요. 바이어스와 언바이어스 몬테카를로에 대한 내용도 소개되어 있고 살짝 봤을 땐 importance resampling에 대한 것을 importance resampling 즉 RIS 기법에 대해서 이 근거하고 있는 논문이기 때문에 그에 대한 내용도 이렇게 소개가 되었습니다. 수식적으로 어떻게 그게 어, 이 웨이트 펑션이 어떻게 그 효과를 상쇄하는지 뭐 그런 거에 대한 증명은 그렇게 나와 있지 않은 것 같은데 알고리즘도 나와 있고요. 네, 앞에 몇 부분을 제외하고는 수식에 대한 내용보다는 어찌 보면 이제 이 알고리즘에 어떻게 동작하는지 아니면 또 뭐 실험적인 내용들이 많이 담겨 있는 것 같습니다. 얼마 전에 저에게 링크드인에 일촌을 주신 분께서 어, 유튜브를 하고 계신 분이 계셨는데 그분께서 한국어로 올리는 유튜브에 대한 어떤 포스팅을 올려주셨어요. 그걸 읽고 저도 사실 많이 반성을 하게 되었던 게 제가 이런 논문들을 읽을 때면 한국어로 어떤 내용이 정리되어 있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을 많이 했었는데 그 부분이 사실 그래픽이라는 분야가 생소하기도 하고 많은 사람들이 하고 있지 않은 분야이기 때문에 정보를 찾는 게 매우 어렵습니다. 그러면서 저도 그런 질 좋은 한국어 자료에 대한 많은 어떤 욕구라고 해야 될까요? 한국어로 잘 정리된 내용들을 읽고 싶은 마음이 있었는데 그렇지 않다 보니 그런 부분이 너무 아쉬웠었는데 막상 제가 이제 공부를 하면서 공유하는 내용은 전부 다 영어로 찍고 네, 사실 영상을 내용을 공유한다기보다도 제가 그냥 어떤 공부하고 주절주절 거리는 내용을 찍고 있는 거다 보니 그런 부분에 대해서 내가 한국의 개발 문화를 어, 성장시키는데 그렇게 일조하지 않고 있는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들면서 많이 반성을 하게 되었고 그러면서 이제는 종종 저희 모국어인 한국어로 영상을 찍어보기로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첫 번째로 시작하게 된 프로젝트가 이 리스틸 페이퍼를
이해함과 동시에 이거를 이제 한국어로 지금 정리를 하고 있는 상태고요. 이거를 나중에 온라인에 공유해서 저와 같이 그래픽스 분야를 공부하고 있고, 거기서도 레이트레이싱이라는 이제 이런 한정적인 분야, 아주 흥미로운 분야를 공부하고 싶은 사람이 저의 이 논문 리뷰나 이런 거를 통해서 많은 정보를 얻고 한국어를 통해서 또 쉽게 이해할 수 있으면 너무 좋을 것 같아서 지금 이 페이퍼를 한국어로 다시 재정리하는 과정을 거치고 있습니다. 논문을 다 읽고 이제 이 내용이 정리가 되는 대로 이것은 공유를 해드릴 예정이고, 나중에 방학이 되면 지금은 학기 중이라 사실 어떤 튜토리얼을 찍거나 제가 공부한 내용을 정리해서 깔끔하고 편집된 영상으로 올리는 게 쉽지 않은 상황인데, 그런 부분에 대해서도 방학이 되면 좀 더 여유가 생길 테니 제가 지금까지 공부해왔던 내용들에 대해서 좀 기초적인 내용이나 어, 수학적으로 의미가 있는 내용들을 좀 간단하고 직관적으로 정리하고 또 그것을 편집해서 튜토리얼 영상을 올리는 것 또한 계획하고 있습니다. 일단은 오늘 영상에서는 제가 지금 보고 있는 We are going 저는 지금 이 레이트레이싱 코스를 보고 있는데요. 투미닛 페이퍼라는 유튜브님께서 예전에 한 9년 전에 대학에서 강의하신 내용을 올린 내용이고, 영상의 도입부에서는 석사 레벨 정도의 네, 강의라고 소개를 해주고 있습니다. 해당 내용에서는 뭐 간단하게 물리를 살짝 모방하는 퐁 쉐이딩, 유명한 레스터레이션에서도 자주 쓰이는 퐁 쉐이딩에 대해서도 설명을 해주고 있고, 이제 후반부로 갈수록 몬테카를로 접근법과 또 임포턴스 샘플링 같은 것들, 그리고 바운딩 볼륨 하이어라키를 이용해서 레이트레이싱을 가속화하는 방법, 또한 몬테카를로 적분을 더 향상시키는 방법들도 소개가 되어 있고요. 또 BRDF라는 게 그 단어에 이제 들어가 있듯이 bidirectional이라는 단어가 들어가 있는데 그 말은 저희가 광원으로부터 들어오는 빛에 대한 계산을 하고 광원으로부터 이제 빛이 들어와서 우리의 눈에 어떻게 들어오는지에 대한 방향을 계산하는 것이나 우리 눈으로부터 광원을 쏴서 레이를 쏴서 그 물체에 반사가 되었을 때 광원으로 도달하는 것을 계산하는 것은 그 수식적으로 모델링 된 것에 의하면 똑같은 계산을 가집니다. 왜냐하면 설계 자체가 바이다이렉셔널 하게 됐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 대해서 이점이 있고, 그리고 제가 알기로도 뭐 여러 레이트레이싱이나 패스트레이싱 렌더러에서 이렇게 바이다이렉셔널한 레이트레이싱을 많이 적용한다고 알고 있습니다. 그런 부분에 대한 것도 소개가 돼 있고, 메트로폴리스 라이트 트랜스포트도 포토 매핑, 이런 물리와 점점 더 가까워지는 기법들도 많이 소개가 되어 있고, 저는 어제 어떤 하나의 광선이 물체 표면에 물체 표면에 도달했을 때 이것이 어떠한 확률로 반사가 되는지, 그리고 어떤 확률로 투과가 되는지, 그에 대한 확률을 구하는 프레스넬 이케이션에 대해서 공부를 했고, 프레스넬 이케이션을 단순화한 게 셸릭스 분사법이라고 해서 네, 좀 더 효과적으로 단순한 공식을 통해서 그 확률을 계산할 수 있는 방법을 알아봤습니다. 셸릭스 근사법은 당연하게도 이게 근사이기 때문에 어, 물리적으로 완벽한 것을 구현할 수는 없습니다. 예를 들어서
강의에서도 소개되었던 내용 중에 하나가 우리가 어떤 광선을 이 진공 공간과 상호작용하는 것을 생각했을 때 진공 공간에는 아무것도 존재하지 않기 때문에 당연하게 이 레이가 100% 투과하는 현상만 일어나야 합니다. 그 말은 이 R 세타, reflection, probability of reflection이라고 하는데 반사되는 이 확률이 0이 돼야 된다는 것이죠. 하지만 이 강의에서 소개된 샬릭스 근사법에다가 이 진공 공간에 대한 인덱스를 집어넣게 되면 진공 공간에 대한 인덱스는 1인데요. 그것을 집어넣게 되면 0이 나오지 않게 됩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오리지널 프레스넬 이퀘이션을 쓰면은 수직적으로 다 0이 나오는 게 이제 보여졌고 그를 통해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건 어느 정도 이제 비주얼적인 거나 이제 디테일을 양보하면 그만큼의 이제 계산의 효과를 얻을 수 있는 것이고 신에서의 디테일과 모든 물리적인 현상, 에너지 보존 같은 거를 다 내가 고려하겠다라고 하면 그만큼 디테일하고 완벽한 씬을 얻을 수 있지만 그것을 렌더링하는 데는 시간이 더 걸리게 됩니다. 예를 들어서 몬테카를로 접근법에서도 언바이어스드와 바이어스드가 있는데요. 언바이어스드를 사용하면 언바이어스드라는 말이 이 복잡한 어떤 PDF나 적분의 대상이 되는 함수를 닫힌 형태로 이제 풀어내진 않았지만 그것을 몬테카를로 접근을 통해서 적분값을 구했을 때 그게 이제 트루 솔루션과 같은 솔루션을 갖는다라는 것을 이제 증명하는 것이고 만약에 바이어스드라고 하면 당연히 같지 않은 거겠죠. 당연히 같지 않지만 당연히 같지 않기 때문에 에너지 보존의 입장에서는 이제 에너지 손실이 일어나는 것이고 그 대신 렌더링하는 게 더 빨라질 수 있고 뭐 때때로는 더 괜찮은 모습을 보여주기도 합니다. 이 논문에서도 보면 사실 그림이 나와 있을 텐데 언바이어스드가 트루 솔루션이지만 바이어스드가 더 결과물이 괜찮아 보이죠. 이러한 차이도 있습니다. There is still 그 다음으로 오늘 강의에서 알아볼 것은 이제 확률을 구했으니 자 여기서 우리가 알아야 되는 것은 또 하나가 있죠. 확률을 알았으면 어느 방향으로 나아가느냐에 대한 어느 방향으로 나아가느냐를 구하기 위해서 각도가 필요하게 됩니다. 우리가 아는 것은 지금 당장 이 들어온 인시던트 라이트밖에 없고 나가는 아웃고잉 다이렉션은 우리가 알 수 없는 겁니다. 우리가 각도를 통해서 계산을 해줘야 방향을 얻을 수 있는 것이죠. 우리가 원하는 것은 방향이니까. 그러면 우리가 알아야 되는 것은 이 서페이스의 노멀 벡터와 인시던트 라이트가 이루는 앵글에 대해서 리프렉티드 투과된 레이가 이 서페이스 노멀의 리버스와 어떤 앵글을 가지고 있느냐를 구해내는 게 최우선이겠죠. 그거에 대해서 엄청 예전에 제가 한 30일쯤 읽던 레이트레이싱 시리즈에서도 스넬스 로우라는 스넬 법칙이라는 거에 대해서 스넬 법칙을 사용해서 이 각도를 계산하는 것을 소개해드린 적이 있었는데 오늘 강의에서는 그 부분에 대해서 이제 리뷰를 하고 직접적으로 다뤄볼 생각입니다. 그럼 저와 같이 강의 시청하시겠습니다. one thing that we don't know, and it's about angles. So we know about probabilities. Whatever you give me, I can tell you what is the probability that light gets reflected or refracted. I know
the probabilities, but I don't know about angles. And what we need to know is that rays of light slow down. They travel with the speed of light, but they slow down as they enter a medium. Because there's atoms, particles in there, and it's more difficult to get through. So light slows down. The index of refraction tells you by exactly how much. So the index of refraction of a medium is given by this fraction, the speed of light in vacuum that we know, over the speed of light in this medium. So this is how we can write it up. Let's look at an example. The index of refraction of glass is 1.5, so we know exactly what the speed of light inside glass is. Well, it's 300 million meters per second in vacuum. And what we know is this equation, so this is the index of refraction. So I can just reorder this thing and conclude that light if it travels in vacuum, 300 million meters per second, but in glass it loses the third of its velocity and it's only 200 million meters per second. So that's a pretty easy calculation and it's pretty neat. And another absolutely beautiful
thing. Hopefully you have studied the Maxwell equations and pointing vectors in physics. Light is ultimately a wave. So here, above and below, you can see some wave behavior, and the ray is essentially the wavefront of these waves. So light can be imagined as rays if you take into consideration that I would need to compute many of these wavefronts in order to take account for the wave behavior. And don't look at the red, only look at the blue. This is above, this is vacuum, and below this could be, for instance, glass. And you can see that the waves slow down in this region. And what this means, if we go back to the definition of the wavefronts, the red lines, then they are essentially bending, because the wavefronts are going to look like this. So it's very interesting, because if you imagine light as a wave, it only slows down. But if you imagine light as a ray, then it bends. It changes direction. So I think that's absolutely beautiful. And the question is, why is the light refracting inwards? Because what I would imagine is that it continues, normally, it continues its way with this theta t equals theta I. Because it would just continue its way. And it doesn't continue its way, but it bends a bit. And the question is why? And now we have it bends a bit. And the question is why? And now we have Khan Academy time. Raise your hand if you know Khan Academy. Okay, awesome. Well-educated people. So this is shamelessly stolen from Khan Academy, because this is the best way to describe how refraction works. So basically, you imagine that you have a large car, and the air vacuum interface is now road and mud. I mean, the road is the air and mud is glass, for instance. And imagine, as you are approaching this boundary line between the two, then the first wheel of the car, like the lower left on this image, is entering the mud. But on the other side, the wheels are still on the road. So therefore, this wheel will slow down in the mud, but this is still going as fast as it used to be. So what will the car do if this happens? It will start to turn.
and you know exactly where it would turn because this is going slow, this is going faster, so therefore it would turn inwards. So this is, I think, an amazing interpretation. So therefore it would turn inwards. So this is, I think, an amazing interpretation of the whole thing. I think also it's easy to explain with the waves because when the waves slow down, then the direction, then we can see that the circles will get bigger radius, and then if you go perpendicular to the waves, Exactly. then we will go down. Exactly. Like in the previous. Red lines.
than as it used to be. So what will the car do if this happens? The direction go down. Exactly, like in the previous figure with the wave. That's another intuition. I just wanted to ask if this is actually physically happens, because I don't think so. No, this is intuition. That's why it's a bit misleading, and then it's a nice. This is strictly intuition. Yeah. Okay, so if you would start to model rays of light like trucks on going road and No, then no, you're going to encounter problems. You could technically interpret it as part of the wave hits the medium first, and by that the entire wave gets rotated a bit. That's like how I would interpret Yeah. it. No. I tend to give multiple ways to interpret things because different minds work differently. Some graphical ways are working for different people better. Okay, so Snell's law, and we're almost done for today. Snell's law tells you in what angle refracted rays are going to continue their path, and this is given by this expression: sines of the angles against velocities against the reciprocal of indices of refraction. Okay, so let's do the air glass example. Of the previous image. Let's state our expectations before we go. So I'm interested in the relation of theta I versus theta t. So I know these expressions exactly. How much is theta I in degrees? So it's 60. It's 60. Okay, excellent. How much is theta t in degrees? 35. It's something around 35, exactly. Okay, so the light is reflected inwards, therefore the theta t must be less than the theta I. So this must be less than this. Let's compute the equation and see if this works. And if it doesn't work, we're going to call out the physicists on it. So let's just reorder some things and let's put there the indices of refractions. And the incoming light angle that we know. And just some very simple reordering, we are almost there. And if we actually compute the sine of 60 degrees, we get this. Well, this is almost, we can also carry out the division. But at this point, I'm not interested in the sine of theta t, I'm interested in theta t. So I would multiply both sides, invert the equation by multiplying with the inverse of the sine. So this theta t should be the arc sine of this. And if I compute everything back to degrees, then I will get this theta t, which is 34.75. So whoever said the 35 was very close to the actual result. But also not to forget that there's different kinds of glasses. I mean, there's multiple ways of creating and manufacturing glasses. And they have different indices of refraction. More or less the same, but it's still different. But we can see that this is in really good agreement with what we see in real life. Well, what did we say? Theta t should be less than theta I, but 35 is definitely less than 60. So again, physics works and physicists are smart people. And just another example, if you think about the car example or whichever example you like better, you will hopefully immediately see that if we would be going with the yellow arrow, this is going to bend inwards after going back from the water to the air. Now, whoa, hold it right there. What is happening? I don't see any reflection whatsoever, right? So it seems to me that if I go back at around, how much is this in degrees?
That's 50 degrees, exactly. So something fishy happens at 50 degrees. Well, I don't know what is happening. I'll tell you the name and we're going to compute whether this is possible or not. Well, if it's not possible, then our math sucks. So, but let's see. So what we call this is total internal reflection. There is a critical angle, and after this critical angle, there is no more refraction. There's no more refraction. Only reflection happens. And there's many examples of that, and there's many applications of that. This is one of the more beautiful examples. So let's compute what's going on here. What I know is that I have the indices of refractions. I know this degree that we just dealt with, and something interesting should happen here. And something interesting already happened. So I just plugged in everything what I have seen on this image. And I get this. And this is awfully, horribly, terribly wrong. Someone please help me out. Why is that? It's Okay, yes. Sine can be bigger than 1. Exactly. So the support of the sine is between 1 and -1, at least according to my experiences. So it's saying that the sine of an angle is more than 1 is mathematically not plausible. So it says that there's no such angle. What would be the angle of refraction if I would be using 50 degrees? Then it says something that mathematically doesn't make any sense. So math actually suggests to you, if you use the right numbers, it suggests to you already that this total internal reflection would happen. Let's try to compute the critical angle. And this, I just reordered things. This is hopefully the critical angle that I will be trying to compute. Well, if I have this θ1, this is a relatively small number, then there is going to be refraction. There is this critical angle on the second figure at which I have this 90-degree refraction. So it says that at the critical angle, this thing is going to be 90 degrees. And after that, so this is smaller than this. After this critical angle, there's only going to be reflection. Now let's try after this critical angle. There's only going to be reflection. Now let's try to compute this. Notice the 90 degrees here. So what I put here is, this is what I'm interested in, and this happens when this refraction is at 90 degrees. So I put there this
90 degrees explicitly, and I want to know this theta one. That's going to be the critical angle. Well, if I actually do the computation with the 90 degrees, then I'm going to get 1 for the sine, so this is n2 over n1. With the 90 critical angle. Well, if I actually do the computation with the 90 degrees, then I'm going to get 1 for the sine, so this is n2 over n1. Well, I'm still not interested in the sine of this angle, I'm interested in the angle, so I have to invert the other side, both sides of the equation. And this is the have to invert the other side. In the sine of this angle, I'm interested in the angle, so I have to invert the other side, both sides of the equation. And this is the definition of the critical angle. And if you write it in Wikipedia, critical angle, you are going to get the very same formula, but the most interesting thing is that you can actually derive this yourself. And this is not a huge derivation, this is very simple. This is where this 90-degree refraction happens. So what is our expectation for this critical angle? Let's look at the reality again. On the right side. So this is, I'm just trying to hint without telling you the solution. So let's try it without hints. What could be the critical angle here? Raise your hand if you know the answer. Okay, sorry, I will, for pedagogical reason, I will ask someone who I haven't asked before. Okay, but let's see if it's correct. Have I asked you before? Nothing important. Nothing important. Okay, then now you get an important question. It should be something smaller than 50 degrees, because Then- now it's only Exactly. So the usual answer what I get is that 50 degrees, because I see total internal reflection. But total internal reflection means that at some point after that, there's only going to be reflection. So it doesn't mean that this is that point, because if I would be trying 60 degrees, I would also see reflection. But this doesn't mean that 60 degrees is the critical angle. It's before that at some point. Okay. Was this your answer too? Okay. Was this your answer as well? Yes, but I was thinking that if it's critical angle, for example, let's say 50 is critical angle, then we would have also reflection and then a horizontal one. Exactly. Yes. What you have seen on the figure. So at the critical angle, you see this instead of this. So this is over the critical angle. So it has to be less than 50 degrees. Less than 50 degrees. Okay, so this is very simple from here. Let's just substitute the indices of refraction. 41.81. Wonderful. Physics works and we are still alive. So that's basically it for today. We have used reality to be our judge. We are not just writing formulae on paper and then be happy about how much we can understand or how much we can memorize of them. We put everything to use, and you will see all of this in C++ code not so long from now. So that would be the introductory course, and I'll see you next week. Thank you. 네, 오늘 볼 강의는 다 봤고요.
그러면 영상을 마치기 전에 한번 정리를 하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프레스넬 이케이션이랑 셜릭스 근사법을 이용해가지고 리플렉션이랑 리프렉션에 대한 확률을 얻게 되었죠. 하지만 이 확률을 얻었지 어떤 레이가 그 리플렉트 방향으로 어떻게 가느냐 그리고 투과된 방향으로는 어떤 각도를 가지고 있느냐를 모르기 때문에 그래서 스넬스 로우에 대해서 오늘 배웠습니다. 첫 번째 특징이 빛은 다른 더 밀집된 이 매개물에 들어갈 때 밀도가 더 큰 매개물에 들어갈 때 속도가 느려진다는 것인데요. 이 앞서 프레스넬 이케이션을 봤었던 이 투과에 대한 인덱스가 얼마나 빛이 느려지는가에 대해서 우리에게 설명해 줄 수가 있습니다. 진공 상태에서는 빛이 방해받는 것이 없기 때문에 그 광속인 그 자체를 유지하고 있고 광속은 미터 퍼 세크로는 3억 3억 미터를 네, 3억 미터를 초당 갈 수 있는 속도이고요. 그리고 예제를 들어보면 어, 빛이 이제 투과되는 매개물이 유리라고 합시다. 유리라고 하면 이때 저희가 아는 우리가 아는 것은 인덱스밖에 없는데 이 인덱스는 1.5로 이미 우리가 알고 있는 것이죠. 그러면 이제 광속에 대한 속도와 그 분모의 글래스 안에서의 그 유리 안에서의 빛의 속도를 일단 미지수로 둘 수 있고 그 좌측항에 우리가 알고 있는 인덱스를 배치할 수가 있는 거죠. 그리고 식을 정리해서 V 글래스에 대한 식으로 그 유리의 글래스에 대한 글래스의 속도에 대한 식으로 풀게 되면 이렇게 유리 안에서는 2억 미터 퍼 세컨드로 2억 미터 퍼 세컨드로 느려진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이에 대한 시각화를 하면 이렇게 빛이 원래 속도로 퍼져 나가다가 딱 유리로 투과되는 순간 이렇게 느려지는 현상을 볼 수 있죠. 이에 대한 첫 번째로 아주 직관적인 예시가 하나 있는데요. 이 에어 공기 매개를 일단은 여기서 차가 다니는 도로라고 하고 그리고 이 글래스 매개를 진흙이라고 합시다. 그리고 빛은 여기서 차가 되겠죠. 차가 도로에서 갈 때는 원래 속도를 유지하면서 잘 가고 있는데 어떤 진흙에 있는 공간에 들어갈 때 이 차가 대각선으로 가고 있었다면 차의 바퀴 중에 하나가 먼저 진흙에 빠지게 될 겁니다. 그 진흙에 빠진 바퀴는 속도가 당연히 느려지겠죠. 하지만 차가 가지고 있는 나머지 세 개의 바퀴는 아직도 도로 위에 있기 때문에 그 속도를 유지하고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럼 이 경우에 느려진 속도와 이 원래 속도를 유지하고 있는 도로 위의 바퀴들 때문에 차의 진행 방향이 원래 이제 로드에 대해서 가리키고 있던 서페이스 노멀 그것에 대한 리버스에 대한 방향으로 회전을 하게 되는 겁니다. 이쪽은 더 빨리 가려고 하고 이쪽은 이미 느려졌으니 더 빠른 방향이 더 많은 힘을 내면서 이 회전력이 가해지는 거겠죠. 이걸 좀 더 물리적인 관점에서 바라보자면 빛은 일단 파장적인 특성을 갖고 있는데 이 하나의 파동에 대해서 보면 이 예제에서 다시 보도록 합시다. 이 둘레에 대해서 보면 이미 유리 매개로 들어간 파동은 느려졌습니다. 하지만 아직 유리 위에 있는, 즉 공기에 존재하고 있는 파동은 그 속도를 유지하고 있는 것이죠. 그럼 이미 느려진 쪽의 파동과 이미 아직 속도를 유지하고 있는 파동에 의해서 빛의 진행 방향이 바뀌게 된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사실 제가 물리 전공자가 아니기 때문에 뭔가 설명을 할 때 두루뭉실하게 하고 또 틀린 용어를 쓰는 경우가 있을 수도 있는데 그런 부분이 있다면
나중에라도 댓글에 지적을 해주시면 정말 감사하겠습니다. 그럼 마지막으로 방정식 그 자체를 봐야겠죠. 그래서 스넬스 로우는 이러한 이퀘이션에 대해서 관계를 세우고 있고, 어, 네, 리프렉트 되는 방향에 대한 속도를 세타2라고 하고, 그리고 기존에 들어오던 방향에 대한 각도를 세타1이라고 하면 우리는 사인 세타 2분의 사인 세타 1이 그 투과된 매개 속의 속도와 그리고 투과되지 않은 매개 안에서의 빛의 속도에 대한 비율로 나타낼 수가 있고 이 비율은 또한 앞에서 봤듯이 네, 이 인덱스의 값과 똑같아집니다. 왜냐하면 대부분 우리는 그 공기에 대한 인덱스를 1로 두고 있기 때문에 결국엔 이 N2 우리가 계산하고 싶은 이 새로운 매개에 대한 인덱스만 중요해지게 되는 거죠. 이를 잘 리올더링해서 우리가 구하고 싶은 각도에 대해서 어, 식을 풀어낼 수가 있게 됩니다. 한 가지 중요한 현상이 Total Internal Reflection이라는 현상인데 이 빛의 투과에 대해서 크리티컬 앵글이 존재할 수가 있습니다. 원래 투과되는 방향은 이렇게 매개를 통과해서 새로운 매개에서의 각도를 가지게 되는데 이 크리티컬 앵글은 투과된 빛이 서페이스 노멀과 90도를 이루게 되면서 그 표면을 그대로 지나가게 되는 현상을 말하게 됩니다. 만약에 이 크리티컬 앵글을 넘어선다면 그러면 이제 리프렉션이 투과 현상이 아예 없어지고 내가 빛을 원래 있던 매개에서 쐈지만 결국에는 리플렉션 현상, 반사 현상밖에 일어나지 않게 된다는 것이죠. 이 크리티컬을 넘어서면. 그 각도를 알아내고 싶은데 아까 보았던 이 수식에 대해서 식을 잘 정리해가지고 사인 세타2를 이 우측항으로 옮기고 크리티컬 앵글이 90도니까 이 세타2에 대한 제약 조건을 90도로 줍시다. 그럼 사인 세타 90도는 1이겠죠? 그러면 다시 식을 이렇게 정리할 수 있고 우리가 궁금한 거는 이 사인 세타 값이 아니라 사인 세타 안에 있는 파라미터인 세타를 알고 싶으니 세타에 대해서 이제 식을 풀려면은 사인에 대한 역을 취하면 되겠죠. 그래서 사인에 대한 역을 취하면 결국에 크리티컬 앵글, 이 90도에 대한 것은 n1분의 n2에 대한 이 사인의 역을 취한 것에 대한 결과로 나오게 됩니다. 이렇게 해서 토탈 인터널 리플렉션도 물리적인 관점에서 풀어낼 수가 있게 됩니다. 네, 오늘 영상은 여기까지였고요.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그리고 영상을 마치기 전에 다시 한번 예준이와 영은이한테 너무 고맙다는 말 전하고 싶고, 그러면 다음 영상에서 보겠습니다.